자, 전에 배웠던 프리미어를 총괄적으로 한번 복습해 볼 수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해봅시다. 해본 사람도 있지만 약간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이런 거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비트박스 만드는 건데, 이제 일상의 소리로 비트박스를 만드는 건데, 이번에는 사운드 제어 공부까지 같이 하기 위해서 약간 멜로디를 약간 섞어서 한번 작업을 해보는 거예요. 자, 해봅시다. 일단, 동영상 작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항상 폴더 작업. 폴더 작업을 먼저 해놓고 해야 돼요. 자, 이름 써놓고, 그 다음에 안에다가 소스 폴더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필요한 영상들을 넣으면 되겠죠.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소스들을 찍어서 여기다가 갖다 놓으면 됩니다. 자, 동영상 찍어놓은 각각의 소리나는 소스들을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웹파드에 들어가서 내리기 전용 수업 자료에 보면 여기 드럼 베이스라고 하는 폴더가 있어요. 여기 드럼 소리하고 베이스 소리 올려놓은 폴더가 있으니까 이거를 폴더채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채로 여기다 소스에다가 갖다 놓고, 자, 이렇게 소스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프리미어로 들어와서 새 프로젝트 만든 다음에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에 여기 비트박스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여기에서 폴더를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확인 눌러주면 이런 창이 뜨죠. 자, 기본적인 프리미어에 대해서 아직 학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전 클립을 꼭 보고 이걸 봐야 돼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에다가 이제 소스를 가져오면 되는데, 여기서 가져오기 해도 되고 그냥 폴더에서 그냥 바로 갖고 와도 돼요. 폴더에서 이 모든 동영상과 이 폴더체로 되어 있는 이 소스를 통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 자, 이렇게 폴더 안에 소스가 같이 들어오니까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들어왔고, 자, 시퀀스를 하나 만들어야겠죠? 오른쪽 키 눌러줘서 시퀀스는 프리셋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프리셋이 안 되어 있으면은 우리 기본적인 영상은 FHD로 작업할 거니까 시간 기준은 29.97 1920에 1080 정사각형 픽셀 필드 없음 프로그레시브 스캔 그 다음에 48 오디오로 이렇게 내용에 대해서는 이전 클립에 다 설명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계속 쓰려면 사전 설정 저장해 가지고 이름 써놓고 저장을 해주면 항상 여기 사용자 정의에 이렇게 기본 세팅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면 시퀀스가 하나 준비가 되고요. 시퀀스 타임라인이 하나 준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드럼 베이스에 있는 것 중에서 이게 이제 드럼 소리하고 베이스 소리를 이렇게 해놓은 건데,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그 킥 소리예요. 킥. 그러니까 드럼에서 제일 밑에 큰 거 있죠? 킥. 그걸 킥이라 그러죠. 그걸 일단 한번 먼저 깔아 봅시다. 소리를 들어보면 이렇게 킥 소리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소리가 좀 잘 안 들린다 하면 스피커로 했을 때랑
이어폰으로 끼고 했을 때랑 설정을 얘가 자동으로 잡아줄 때도 있지만 자동으로 못 잡아줄 때도 있거든요. 스피커로 계속 듣다가 시끄러워서 이어폰을 껴야겠다 그러고 이어폰을 딱 꼈는데 얘가 자동으로 못 잡아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소리가 제대로 안 들린다 싶으면 여기에 편집에 환경 설정에 오디오 하드웨어 여기 들어가 보면 여기 보면 출력 입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본 출력이 뭐로 되어 있는지, 헤드폰으로 되어 있는지 뭐 스피커로 되어 있는지,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 카드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어서 이걸로 잡아서 확인을 해주면은 소리가 제대로 나와요.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지금 오디오를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오디오를 조금 넓혀서 봅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다가 그냥 하면 되겠네. 그 다음에 보통 그 베이스 소리와 함께 스네어를 보통 같이 하니까, 스네어 그 옆에 양철북의 북 같은 거 있죠? 보통 드럼 세트에서 보이는. 양철북을 모르나? 어쨌든 이렇게 약간 바로 앞에서 제일 많이 두들기는 그런 북 형태 스네어 들어보면 보통 보면 이렇게 드럼하고 스네어가 아주 기본적인 박자를 잡아주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하이햇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심벌즈 같은 거 있잖아요. 위에다가 달려있는 거. 그거로만 일단은 구성을 해가지고 왔어요. 일단 봅시다. 그래서 먼저 하이햇 클로시드라는 거를 갖다 내주면 이런 소리가 들리죠? 그 다음에 풋이라는 것도 갖다 내주면 그 다음에 오픈이라는 것도 갖다 놔주면 자, 이런 소리가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지금은 다 딱딱딱딱 비슷한 소리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좋게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얘네 하이햇 3개가 없는 소리가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들리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절해 주는 게 믹싱이에요. 소리가 안정적으로 들리게끔, 우리가 편하게 들리게끔 배열을 해주는 게 믹싱인데, 믹싱에 대해서는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거의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모든 소리들이 우리 귀에 잘 들릴 수 있도록 배분을 잘 해주는 게 믹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트박스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다양한 소리들이 아주 고르게 잘 분포되도록 만드는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드럼부터 한번 들어보면, 자, 여기 보면 여기에 튀는 게 있죠. 여기 보면 피치가 이렇게 튀는데, 지금 보면 이게 왼쪽이고 이게 오른쪽인데, 이 두 개의 레벨이 지금 비슷하죠. 피치 레벨이. 그러면은 두 개가 고르게 나왔다는 얘기는 소리가 가운데 들리는 것처럼 들린다는 얘기예요. 자, 사운드 기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하자면, 기본적으로 스피커가 하나 있을 때 하나에서 소리가 나오면 보통 모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가 두 개에서 나오면 스테레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센터와 레프트 라이트, 그 다음에 레프트 리어, 라이트 리어가 이렇게 소리가 나오게끔 5개의 채널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퍼라고 해서 베이스를 쿵쿵쿵쿵쿵쿵 올려주는 거, 그걸 0.1로 했을 때 5.1 채널, 우리가 보통 요런 마크로 되어 있는 돌비 사운드라고 보통 얘기하는, 요렇게 돼 있으면 여기 스테레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80도를 커버하는 소리라고 한다면 5.1 채널 같은 경우에는 요 뒤에도 스피커가 있으니까 360도를 커버하는 소리,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는 주로 스테레오로 사운드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 레프트, 라이트의 밸런스를 가지고 입체감을 만들 수가 있어요. 레벨이 여기에서 1대1이면, 여기서 1대1로 나오면 소리가 여기쯤 나오는 것처럼 들리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2대1로 레벨을 왼쪽을 높여준다면 소리가 이쯤에서 들리게 돼요. 반대로 1대2 정도로 라이트를 키워주면 소리가 한 이쯤에서 들리는 것처럼 들리게 돼요. 그러면 2대0이면 완전 왼쪽에서만 들리는 것처럼 들리겠고, 0대2면 완전 오른쪽에서만 들리는 것처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80도를 기준으로 사운드, 소리 요소들이 이렇게 펼쳐지게 소리를 배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드럼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운데서 들리게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레벨이 그대로 유지가 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비슷하게 왼쪽 오른쪽 비슷하게 들리니까. 그 다음에 스네어, 두 번째 스네어를 놨었죠.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금 스네어만 들어보면 요게 이제 솔로 이게 혼자서 듣는 거예요. 이건 뮤트고, 이것도 지금 좌우 레벨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가운데서 들리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킥도 가운데고 스네어도 가운데니까 두 개가 붙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스네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치우치게 들리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효과 컨트롤로 들어가 보면 뭔가 여기서 창을 못 찾으면 여기서 창에서 찾으면 됩니다. 그리고 창이 분명 여기는 열려 있는 것 같은데 왜 딴 데 여기서 안 보이지? 그러면은 이런데 후반부 여기 뒤쪽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스네어를 살짝 왼쪽에서 들리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 보면 패너라는 게 있죠. 패널을 이용해서 여기 한 요 정도 해놓으면 들어보면 살짝 왼쪽으로 들리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지금 요 키프레임 때문에 여기서 바꾸고 싶어서 이만큼 온 다음에 얘를 바꿔주면 여기 키프레임이 또 생겨버리죠.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만큼의 차이였다면 여기서 점점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한 트랙을 전체적으로 효과를 바꿔주려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요 스탑워치를 꺼주면 경고창이 한번 나오죠. 스탑워치를 꺼주면 이 전체가의 변화가 없이 계속 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이 효과가 유지가 되겠죠. 근데 나중에 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언제든지 다시 키면 돼요. 그러면 다시 이 키프레임이 한 생기죠. 그래서 지금 한 마이너스 76으로 했더니 왼쪽으로 치우치는 소리가 났어요. 그래서 두 개 동시에 들어보면 확실히 왼쪽에서 치우친 느낌이 나죠. 스네어가. 그 다음에 하이셋 3개 중에 먼저 하나, 지금 그래도 아까보다는 스네어가 왼쪽에 있어서 얘가 조금 괜찮게 들리는데 소리가 너무 크게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얘는 소리부터 좀 줄여주고, 자 여기 레벨, 소리 줄여주는 레벨을 조금 줄여주고요. 일단
한 요 정도 줄여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다 느낌의 차이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균형은 얘도 스톱워치 꺼주고, 균형은 얘는 오른쪽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더. 그죠? 지금 스네어랑 하이셋이 좌우가 벌려진 게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스네어. 얘도 들어보면 약간 높은 소리가 나는 스네어인데, 얘도 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도 좀 줄여주고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균형도 얘는 센터보다는 지금 마지막 그 하이셋이 하나 더 있으니까 걔가 완전히 왼쪽으로 치우친다 치고, 얘는 약간 중심에서 약간만 오른쪽에 있게 만들어 주려고 해요. 아까 전에 얘는 조금 더 치우치게 합시다. 그러면 얘를 한 70 정도로 해주고, 얘는 40 정도로 들어보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얘도 좀 소리가 크죠? 그러니까 얘도 레벨을 좀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균형은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자, 이런 식으로 아까 처음에 들었을 때랑 다르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질 거예요.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아까 처음 거를 기본 세팅을 남겨놓고 할 걸 그랬네.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잠깐 작업을 해서 비교를 해줄게요. 자, 이게 맨 처음에 그냥 불러오기만 했을 때의 소리예요. 이랬던 소리가 좀 조정을 했더니 자, 이런 식으로 좌우가 쫙 벌어져서 나는 소리처럼 이렇게 배열이 되었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사운드가 준비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를 한번 넣어보는데, 베이스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A, C, 이건 코드예요. 코드를 넣는데 어떤 코드를 넣냐면, 일단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이게 A 마이너 소리고, 이게 C 소리예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코드별로 소리를 넣고, 그 다음에 2번은 조금 단순하게 만든 베이스 라인이에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는 소리로 만들면 됩니다. 일단은 나는 1번으로 작업을 해볼게요. 근데 코드 배열을 어떻게 하냐면, 자, 제일 유명한 코드 배열이 있어요.
구글에서 캐논 코드라고 치면, 그러면 코드라고 캐논 코드라고 딱 나오는데, 여기 보면 CG A E FC FG, 요게 굉장히 유명한 코드인데, 캐논이라는 클래식 곡 있잖아요. 그 현대적으로도 변주를 엄청 많이 하는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거예요. 그 코드의 변주인데, 이게 굉장히 유명해서 팝송이나 가요에서 이 코드 라인을 굉장히 많이 따라해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 변주된 다양한 코드들이 있어요. 특히 이 네 가지 C, G, A, E, 요 네 가지로만 되어 있는 가요도 엄청 많아요. 가요나 팝송도. 그만큼 유명한 코드 라인이니까 우리도 요걸로 한번 작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C를 넣는데, 지금 트랙이 기본적으로는 3개 정도 있었는데 우리 계속 늘리고 있죠. 근데 늘리는 방법은 트랙 추가 이렇게 해도 되고, 굳이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얘를 잡아 끌어도 돼요. 이렇게 잡아 끌어서 여기다 빈 데다 놓으면 트랙연이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들어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C 다음에 G였죠. G를 여기다 갖다 놓는데, 박자가 안 맞죠. 그러니까 박자를, 시간대를, 이게 정확하게 시간이 언젠지를 파악해서 작업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 킥을 기준으로 같이 박자를 맞춰 나가는 거니까, 요 여기에 멜로디가 맞으면 될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거랑 같이 나가니까 그쵸? 딱 맞았죠? 요 킥을 기준으로 맞추면 될 것 같아요. 여기다가 또 다음에 G 다음에 A 요거죠. 이렇게 파장을 보면서 정밀하게 사운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편집을 능수능란하게 하게 되면 요런 거로 완성도가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잘못했네. 여기다 놔야죠. 그 다음에 E 마이너. 그 다음에 F. F 다시 요거 그대로 써도 되죠. 복사할 때는 Alt 눌러주고 이렇게 잡아 당겨주면 복사가 돼요.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됐고, 근데 이제 베이스 소리도 지금 센터에서만 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얘를 약간 치우치게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지금 일일이 여기서 아까처럼 해줘도 되지만, 그게 좀 귀찮다, 난 전체적으로 좀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얘를 시퀀스 1을 그대로 복사를 해요. 이게 헷갈리니까 이름을 좀 바꿔 봅시다.
아까 이거 원형 원본 이거는 드럼이라고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드럼을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얘를 베이스라고 해줍시다. 그렇게 해주고 드럼에선 베이스를 없애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에서는 드럼을 없애주고 그 다음에 새로운 창을 하나 만들어서 지금 만들었던 드럼 트랙 하나 놓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트랙 이렇게 놓으면 지금 여기서 작업했던 거 여기서 작업했던 게 한꺼번에 들어왔죠. 그래서 보면 조금 넓게 이렇게 베이스를 조절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전체를 레벨이랑 균형을 동시에 움직일 거니까 베이스 소리를 조금만 줄여주고 그 다음에 균형은 살짝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는데 지금 소리가 더 첨가하면 첨가할수록 이 드럼에서 이 하이셋 소리를 조금 더 많이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레벨을 한 15 정도, 얘는 한 12 정도, 얘는 10 정도. 그러면 합쳤을 때 자, 그 다음에 요거를 한번 지금 너무 짧으니까 한번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얘를 복사를 해주면 되는데 어느 정도인지 지금 모르니까 일단 드럼으로 복사를 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지 맞는지를 한번 봅시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파장이 안 보이니까 드럼에서 어딘지 먼저 박자를 맞춰놓고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대에 여기다 배치를 하면 될 것 같으니까 드럼을 먼저 보고 자, 보통 이런 경우에는 자, 지금 여기랑 비슷한 부분이 여기 있잖아요. 요거 다음에 쿵퉁딱 여기쯤 들어가는 거니까 요 간격을 알면 여기에 대충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허수의 가이드를 하나 배치를 해볼게요. 아무 클립이나 하나 여기 갖다가 여기 지금 먹어 들어가니까 조심해야 돼요. 여기다 갖다가 일단은 사운드만 하나 필요할 거니까 여기에 간격만 보려고 허수에 얘를 하나 가이드로 이렇게 놔줘서 여기에 드럼이 들어가면 된다. 클립 잘라주고 딜레이트 해줘서 요 간격을 유지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여기다 놓고 그 다음에 드럼을 여기다 놓으면 자, 맞는지 봅시다. 맞는 것 같죠? 그러면은
여기에 시간대를 21초 09 프레임 21초 09 프레임에다가 21초 09 얘를 이렇게 배치를 해주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21초 09 이렇게 배치를 해주면 맞는 것 같죠? 자, 그러면 기본 베이스로 그러면 기본 베이스와 드럼으로 기본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에디팅과 믹싱 작업으로 드럼과 베이스를 한번 이렇게 배열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일상의 소리로 비트박스를 추가할 거니까 얘네는 밑으로 좀 깔아둬서 작업하기 편하게 좀 만들어 줍시다. 이쯤에 놓으면 한 3개 정도 벌려놓으면 영상 작업할 때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상을 갖고 작업을 해봅시다. 자, 그래서 비디오 여기서는 어떤 소리를 쓸 건지 딱 이거 쓰면 되겠다. 이 한 프레임 움직이는 거는 이 키보드의 화살표로 움직여도 돼요. 자, 여기까지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얘를 잡고 영상만 가져오려면 얘를 가져오면 되고 사운드만 가져오려면 얘를 가져오면 되고 전체를 가져오려면 이 화면을 잡고 드래그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자,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클립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단 가져와서 준비를 해두고요. 얘는 자, 이거는 좀 소리가 다르륵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하이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 어울릴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또 준비를 해두고 그 다음에 요거 한 대목만 딱 쓸게요. 딱 요거만 쓰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엔 요건 좀 소리가 작으니까 나중에 봅시다.
얘는 아예 기본 박자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소리도 있고. 자, 이런 소리들이 있죠. 이렇게 소리가 준비가 됐으면 여기서 작업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아까 요게 기본 박자랑 맞는지 한번 얘를 조금 뒤로 밀어버리고 얘를 하나도 안 맞네. 자, 근데 지금 여기 웨이브 폼이 안 보이니까 좀 작업하기가 불편하니까 요거를 먼저 렌더링을 해놓고 작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 웨이브만 렌더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오디오 렌더링 있죠? 시퀀스에. 그러면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파형이 바로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작업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요 파형과 요 파형을 맞추면서 작업을 하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할 수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음악 소리는 어느 정도 믹싱이 된 상태라서 소리가 큰데 얘 소리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나중에 좀 맞추더라도 일단은 얘는 소리를 조금 줄여놓고 작업을 합시다. 레벨 마이너스 한 10 정도로 줄여놓고 작업을 해야지 작업이 편할 것 같아요. 얘는 아까 조금 더 줄이긴 했는데 그래서 11 정도 이렇게 줄여놓고 일단은 작업을 해봅시다. 더 줄여야겠네. 15 16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대충 요거 세 개는 맞는 것 같으니까 얘는 쓰지 말고 한 프레임 정도. 그럼 이 앞에다가 넣을 거를 뭔가를 하나 해야겠죠? 뭐라 하면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뭔가 하나 더 있어야 되겠죠? 자, 여기 하나 더 넣어야겠네. 요거를 넣읍시다.
대략 이렇게 해주면 기본 박자가 되려나? 그래서 이 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얘를 반복을 했을 때 Alt 눌러주고 살짝 안 맞는 것 같죠? 맞나? 맞는구나. 여기 기본적으로 얘가 반복이 되니까 재미가 없죠? 여기 사이를 딴 거로 바꿔야겠어요. 요 사이를 이걸로 채웁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본 박자를 이렇게 스냅이 잘 안 먹을 때는 잠깐 쉬었다가 붙이면은 스냅이 딱 먹어요. 지금 이게 스냅이 먹는다는 건 얘가 켜져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기 스냅 이걸 풀면은 가끔마다 스냅이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풀어줘서 작업하면 돼요. 근데 대부분 스냅이 들어가는 게 더 편하니까 요거를 켜놓고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양념 같은 애들이니까 조금 빼주고 얘를 더 넣어주고 그러면 뒤로 가면서 안 맞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거 해줄 때 거의 한 프레임 단위로 조금씩 밀리면 뒤에 가서 엄청나게 밀릴 수 있으니까 잘 맞춰주면서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서 한 프레임 정도 차이가 났죠 지금.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여기서부터 차이를 고정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정도 맞추면 될 것 같으니까 얘를 다시 이렇게 복사해 줘야지 반복했을 때 문제가 없겠죠. 자, 여기까지 확인. 맞는 것 같죠 이번엔? 다시 얘도 스냅이 딱 맞으면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조금만 더 빼주고 얘를 다시 한번 기본 박자로 이렇게 너무 크게 보면 스냅이 잘 안 먹을 수 있어요. 네, 잘 맞고 있어요 박자는.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대신에 지금 기본적인 기본 박자를 쭉 해놓고 나서 요거 대신에 이제 변주를 좀 줘야겠죠. 그대로만 계속 쭉쭉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두 번 정도는 그대로 가지고 세 번째 여기서부터 변주를 줘봅시다. 그러니까 이 뽁뽁이를 한번 써보면 이거 대신에 뽁뽁이를 넣어봅시다. 여기랑 여기랑 좀 맞아서 그렇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소리 대신에. 근데 지금 들어보면 알겠지만 요 사운드는 계속 소리가 겹치고 있죠. 근데 비주얼은 위에다 덮으면 위에 것만 보이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두 번째 클립도 얘도 반복하게 이렇게 여기죠. 이렇게 해주고 두 번째는 얘를 조금 밑에도 소리가 나고 있긴 하니까 얘를 위치를 살짝 옮겨주면 밑에 게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살짝 올려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쯤으로 보이게 해주려면 이 효과 중에서 비디오 효과 중에 뭐 이렇게 잘라내는 건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선 전환을 한번 써봅시다. 여기서 선형 지우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갖다 내주고 효과 컨트롤에서 보면 여기 선형 지우개 여기 있네. 얘를 퍼센트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되죠. 근데 지금 이쪽이 왼쪽이 잘라 먹고 있으니까 얘를 반대로 돌려줘야 돼요. 마이너스 90으로. 그럼 이쪽이 잘라 먹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로 반 정도만 보이게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소리도 좌우를 구분을 해주려면 얘 뽁뽁이는 자 일단 레벨 균형을 얘를 한 50 정도 두고 그 다음에 얘네는 균형을 이쪽 오른쪽으로 더 확실하게 치우치게 할까? 한 70씩 할까? 칠십 70을 해주면 여기도 70 이렇게 해주면 소리가 차이가 나죠. 이것도 위치를 체크하기가 잘 안 보이니까 얘도 위치를 살짝 이렇게 바꿔주면 가위가 가인지 모르겠다. 이럴 때는 아예 회전을 샥 돌려줘서 마이너스 90 위치를 이렇게 해주면 조금 낫죠?
자,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하면은 이렇게 베리에이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소리를 베리에이션 해주면 얘가 아까 차르릉이 있었죠? 차르릉? 차르릉은 심벌즈 들어갈 때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드럼에서 심벌즈를 보면 10 정도 있어서 10초 정도에 여기에 바로 붙네요. 그러면 얘도 그때쯤에 맞춰서 이런 것도 파장을 잘 보면 이 정도에 맞추면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렇게 해주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얘는 이번에 오른쪽으로 배치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효과 중에서 선연지우개 넣어주고 여기를 이렇게 해주고 밑에 있는 애들 위치를 살짝 이렇게 해주면 소리가 두 개 다 들리겠죠? 그래서 심벌즈를 동전 소리를 균형을 조금 오른쪽으로. 근데 얘가 소리가 조금 큰 것 같으니까 레벨을 조금만 줄여서 탁은 균형을 왼쪽으로 많이 치우치게. 얘는 아까 45 정도. 그러면 얘가 문제겠네. 얘를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 없는 부분이 생기잖아요. 여기를 좀 자연스럽게 바꿔보려면 여기서 위치를 여기서 이 정도로 잡고 얘가 바뀔 때쯤이면 여기까지 바뀔 때쯤이면 얘가 제자리로 와라. 960이 가운데야. 그러면 너무 빨리 왔나? 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방법적인 설명은 지금 다 한 거고 이런 식으로 요 한마디를 완성을 해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편집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보면 지금 임의로 아까 소리를 좀 줄여놨잖아요. 얘를 늘려주면 이 소리가 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지금 작업했던 걸 갖다가 오른쪽 키 눌러줘서 하위 시퀀스를 만들어도 시퀀스가 요거 지금 선택한 걸로 선택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위 시퀀스 만들기 그러면은 비트박스 서브 01 이런 식으로 시퀀스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더블 클릭해 보면 거기만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메인에서는 얘를 지워버리고 서브로 이렇게 불러오면은 똑같은 소리가 나겠죠. 그러면은 얘를 올려서 지금 이 작업을 하는데 마무리를 해줘야 되니까 효과 컨트롤에 다시 얘를 원래대로 올려주고 얘는 아까 한 1 정도 내렸었나? 이 메인 소리가 조금 안 나니까 요 소리를 좀 키워 봅시다. 이거는 효과로. 근데 레벨을 그냥 올려버리면은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냥 레벨을 올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러니까 웨이브가 막 이렇게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레벨을 올리면은 얘 소리는 물론 이렇게 커지겠지만 요 작은 소리도 같이 이렇게 커져요. 이렇게 커져요. 그러면은 요 작은 소리가 만약에 잡음이라 한다면 잡음도 같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레벨 올리는 거보다는 압축이라는 방법으로 올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됐던 거를 압축을 해주면 얘는 올라가요.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데 얘는 그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압축 방법이에요. 압축으로 소리를 올리는 방법. 근데 원래는 압축을 한다는 거는 레벨이 막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피크점을 닿는 부분 있잖아요. 얘를 줄여주는 거예요. 요 피크점을 줄여주니까, 그러니까 이쯤 되는 걸 잘라가지고 요 앞쪽으로 압축을 해주니까 요 중간 소리가 굉장히 풍부해지면서 소리가 올라가는 효과가 나거든요. 포토샵 할 때 레벨 조정하는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해요. 그래서 효과 중에 오디오 효과 중에 싱글 밴드 압축기라는 게 있어요. 얘를 넣어주면 컨트롤에서 여기 보면 증폭해주면서 압축해주는 프리셋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통 내 목소리를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이 목소리를 위해서는 보컬 증폭계를 쓰거든요. 근데 요거는 보컬만 좀 특별하게 올리려고 하는 거고, 여기서는 라디오 레벨러라는 거, 다양한 소리가 들어가니까 요걸 한번 써봅시다. 없었을 때랑. 근데 지금 여기 피크가 뜨잖아요. 요게 가끔 가다가 한 번씩 찌르는 건 괜찮은데 계속 사이를 찍으면은 소리가 오버돼서 약간 찢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런 거 좀 조절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가끔 치는 건 괜찮아요. 네, 소리는 어쨌든 올라갔죠. 안 썼을 때에 비해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를 풀어줘서 마무리를 해봅시다. 그래서 얘를 소리를 조금 더 줄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레벨을 마이너스 한 5 정도. 차라리 베이스 소리는 남겨놓고 드럼 소리를 더 줄이는 게, 이게 비트박스니까 아무래도.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봅시다. 근데 바로 끊어지면 좀 그러니까 여기다가 효과로 비디오 전환해서 디졸브로 살짝 마무리가 되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시작할 때도 시작할 때는 흰색으로 물들이기로 시작을 해볼까? 그러면 얘를 좀 좁혀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뭐 제목이나 이런 걸 넣고 싶으면은 여기서 보면 T 있죠, T. 여기 T가 이제 텍스트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에다가 대고 텍스트를 하나 딱 쳐주면은 여기 자리가 잡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효과 컨트롤에 있어요. 그 글씨체 같은 거 조절하는 걸 일단 쓰고 나서 조절을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 보면 텍스트 밑에 여기 보면 글씨체를 조절할 수 있죠. 어도비 정품을 쓰고 있으면은 어도비 요 고딕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도 다 저작권이 있는 거니까 좀 조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글씨 크기 이렇게 정해주고, 그 다음에 위치를 여기다 넣겠다. 그러면 확대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마무리는 얘도 효과로 교차 디졸브 넣어주면 이 정도에서 24초에서 딱 끊으려면 여기쯤에서 이렇게 되게. 요 글씨 들어오는 거는 여기도 여러 가지 효과가 있으니까요. 여기 그 전환 효과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로 써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깔끔하게 시작 지우개를 해줄게요. 그래서 너무 늦게 들어오니까 여기도 효과 컨트롤을 보면 어느 쪽으로 지울 건지 이렇게 이쪽으로 됐다. 이렇게 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주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무리로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에 완전한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일단 저장을 한번 해주고, 수시로 저장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내보내기, 미디어. 자, 이거부터 설명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내보내기를 할 때 만약에 이런 소스 창에서 잡혀있는 상태에서 내보내기 하면 얘가 내보내기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보내기 할 때는 최종적인 타임라인을 열어두고 얘를 잡아주고 내보내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활성화죠. 파란 라인이. 내보내기, 미디어. 그 다음에 우리는 항상 H264, 그
다음에 소스 일치 중간 비트 전속률로 아웃풋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면 얘가 압축률을 보면 3 정도 돼요. 목표 전속률. 근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운드가 중요한 거니까 사운드 품질을 조금 높이려면 비트 전속률을 256 정도. 그 다음에 오디오 품질은 높음. 이렇게 해주면 사운드 소리가 조금 더 좋게 들리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대기어를 하면은 미디어 엔코더가 열리는 거니까 지금 하나만 출력할 때는 굳이 미디어 엔코더를 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바로 내보내기를 해줘도 돼요. 그래서 내보내기. 자, 그러면 여기 비트박스 완성이 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어요. 자, 이런 식으로 코드 진행을 곁들인 비트박스를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 감각에 맞는 비트박스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